안녕하세요.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수사 과정을 조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을 때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5가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하라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만일 누군가의 고소가 있었다라면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을 해당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된 고소장은 변호인에게 전달하셔서 본인의 혐의점 중에 무엇이 법적으로 쟁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간혹 고소가 없이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고소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님께 혐의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로 문의를 하시면 대개 수사관님들께서 혐의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사 일정인데요. 수사 일정은 수사관님과 조율을 하셔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나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일정 구금의 시간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간혹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구속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관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으실 수 있고, 심지어 주말에도 수사관님들 당직 근무하시는 날에는 조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소환을 요구받은 일자에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 변호인 입회 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인과 상담 후에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변호사의 동행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 경험상 성범죄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유사수신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서 처벌의 판도가 많이 뒤바뀌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피의자 진술 조서는 조사를 마친 후에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열람을 하실 수 있어요. 수사기간이 길었거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무엇이라 진술을 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 이러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조사받고 난 이후에 진술 조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무혐의를 피력하는 사안이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수사를 담당하셨던 수사관님께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귀찮거나 혹은 설마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계시다가는 후회하시는 분들 종종 뵀어요. 즉 본인의 억울함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